따드렸습니다. 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지인도사님 날마다 한 줄 새말게 해봤는데 원노트 이제 쓰신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참 어려워요. 뭐 한 가지 시작하기가.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그때가 일시죠. 빠르고 늦음이 없지요. 시작하는 그때가 일시입니다. 그래서 원노트를 써. 원노트를 쓰면 행주자와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이 인생 자체, 인생 생활이죠. 사람의 생활이 인생이죠. 그죠? 그래서 행주자와의 모든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이 원이 바탕이 돼. 이 원이 바탕이 돼서 전부 이것이 나의 원이 발현이 되는 장이라. 발현의 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이 딱 하나 있어. 원이 있으면 그 원을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죠? 아이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이 바탕이 됐어. 그래서 그 무엇을 해도 나의 발현의 장이 된다. 이 원의 발현의 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주인이 돼. 왜?
내가 지금 결혼을 해.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원의 발현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그 일에 끄달려서 종이 돼버려. 그래서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원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사고방식도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아까 저기도 우리 얘기했는데 요새 우리 집을 수리를 하고 있어요.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팀장이시죠. 그 팀을 이끌고 있는 뭐 집을 수리하다 보니 뭐 이렇게 보일러 넣으시는 분이 있고 타일 바르시는 분이 있고 목수 하시는 분이 있고 다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칠하시는 분이 있고 분야가 도배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분야가 다 달라. 분야가 다 다르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팀을 맡고 있는 그 팀의 장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에게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그분은 일단 그렇게 해봅시다 라는 자세로 나와요. 일단 그걸 한번 해봅시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데 그 팀원들은 어떤 자세냐면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인과 말하자면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주인과 직원은 그렇게 이 사고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직원이 요구가 들어오면 이거를 최대한 해결하도록 우리 사장과 노력을 해보겠다는 자세로 이 사람이 계속 가면 주인이 될 건데 계속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입장을 밝히고 하면 맨날 직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그 사람. 그래서 이 세계에서도 그 팀장하고 장하고 직원은 굉장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지금 회사에 가서 돈도 벌으시는 분이 있고 뭐 직장도 다양하지요. 또 우린 가정에서 또 제 같은 경우는 주부니까 집에서 밥해 먹고 살지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항상 주인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선택이냐? 본인의 선택이에요. 원이 있는 사람은 주인이 될 것이고 원이 없이 그냥 생활에 휩쓸려 사는 사람은 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는 뭐 되고자 하는 겁니까? 주인 되고자 하는 거예요. 주인 되고자. 경계에 휘둘리는 종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 부처님 가르침. 그래서 원노트를 씁시다 하니까 드디어 지인거사님이 3년 만에 원노트를 제가 이 선언을 개원하면서부터 원노트 씁시다, 원노트. 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기쁩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만 하시지 말고 내 가족에게도 하고 자녀에게도 내가 먼저 해보고 내가 먼저 해봐서 나름 노하우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를 남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이 딱 알아. 남에게 들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고 있구나. 귀신같이 안단 말이죠. 내가 한번 해보고 정말로 원이 이루어지는가, 또 내가 그 원에 따라서 나 인생이 발현의 장이 되는가, 그거를 먼저 내가 한번 실험해보고 또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많이 권유해 주십시오. 17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76쪽까지 경 부분을 좀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진짜 이거 7번, 8번은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저님께 잘하였다. 세조전이시여 만일 이 백성이 반드시 주어주시리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면 제가 주님과 함께 천상의 운전을 보려고 이를 위해 있을 적에는 이 견이 들어오만 하여 사가 세계의 국토를 두루다 보았는데 정사에 돌아와 보니 바람만 보이고 또한 방 안에 앉아
되어 부러진 것입니까? 제가 이 까닭을 모르오니 바라옵건대 큰 자비로 저희들을 위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함께 사천왕의 궁전을 보려고 1월궁에 가 있을 적에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봤단 말이죠. 많은 세계를 볼 수 있었어. 이 사바세계 많은 세계를 보았는데 이 정사로 딱 들어오니까 방 안에 앉아 있으니까 방 안밖에 안 보여. 벽이 가려서 저 바깥에는 안 보여. 그러면은 거기에 있을 때는 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컸고, 여기 방 안에 있을 때는 요 방 안 하나 있는 정도밖에 축소된 것이냐. 멀리 볼 때 그러면은 멀리 있을 때는 다 보였는데 이게 방 안에 있을 때는 담장 밖을 못 보니까 이게 또 작아진 것이냐 이 말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175쪽 좀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 육체생활의 고로하는 모든 사물은 다 액체로 육신의 관계에 속하니 너희의 모든 견성이 일어나거나 줄어들었다고 말하지 말라. 비유하면 내용한 것 속에서 내용한 호흡을 보는 것과 같다. 다시 내게 느꼈다. 이 내용한 것 속에 내용한 호흡에 내용한 것으로 정해진 것이냐 정해진 것이 아니냐. 만일 호흡이 내용한 것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그 호흡을 둥근 그릇에 옮겨가도 호흡이 둥글지 않고 내려가야 할 것이다. 만일 호흡이 내용한 것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내용한 그릇 속에서도 내용한 호흡이 없다. 내가 말하는 이 까닭을 알지만 하나가 만일 호흡이 내용하고 둥근 것이 없는 줄을 알자면 단지 내용한 그릇만 치우면 된다. 호흡 자체는 일찍이 내용한 적이 없으니 호흡의 내용한 모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만일 내가 질문한 것처럼 방 안에 들어갈 적에 벽이 주어서 추워야 한다면 하늘의 벽을 찾아볼 적에는 벽이 크게 확대되어 해에 닿은 것이냐 담장과 지붕이 벽을 작게 끊어버렸다면 만일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을 적에는 어째서 손을 이은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그런 기사가 없다. 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는 이 모습 공식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이치를 알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모든 모습은 변한다는 겁니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변한다.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아기 때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있었고 선생님 만났을 때는 22살이었거든요. 그때는 애기 보살이 됐어. 애기 보살. 근데 지금 할머니 보살이 됐죠. 할머니 보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를 보면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변한다. 변한다. 이 일체의 모든 일체 만법, 모든 법은 변한다. 내 마음도 지금 좋았다가 조건이 바뀌면 똑같은 한 마음이 슬펐다가 기뻤다가 밉다가 좋다가 수많은 망심을 일으킨단 말이야.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을 내지만 한 마음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그 마음도 사라져버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냐면 망심도 모습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변한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모습이 유지가 안 돼. 지금 이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선풍기는 무엇에 인연해서? 전기에 인연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 근데 전기를 빼버리면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하겠지요. 조건이 있을 때는 돌아갔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가만히 있어. 또 이 자체도 쉼 없이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은 변한다. 근데 변하니까 진짜가 아니야. 실다없지를 않아. 변하는 거 실답지 않지요. 만약에 내가 일시맹이 실다운 거라면 아기 됐다가 중학교 됐다가 고등학교 됐다가 대학 됐다가 조금 있으면 죽겠죠. 이런 것이 없을 거라는 거지. 실체가 만약에 있는 물건이라면.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 모습은. 그래서 모습은 헛것이라. 헛것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나 잘 알 수 있어.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제 곧 가을 되죠. 또 겨울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덥다 했다가 또 춥다 이럴 거야. 아까 또 소나기가 막 내렸거든. 근데 지금은 소나기가 없어졌어. 그래서 변해. 그 소나기가 헛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중생이라고 무엇을 부처라고 하느냐? 중생과 부처는 한 끗 차이라는 거야. 완전히. 그죠? 어떻게? 중생은 무엇을 모습에 머물렀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몰라. 그래서 모습이 진짜라고 알아. 그래서 모습에 딱 머물러.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해. 내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부처자리라는 걸 망각을 해버리고 모습에 딱 머물러 버려. 그래서 거기서 좋다 싫다 나쁘다 죽네 사네 하는 것이 중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는 부처인데 똑같이 부처인데 중생을 다루말라면 미안 부처라. 왜? 머물 수 없는 것에 머무니까. 변하고 헛것인 것에 머무니까. 그렇게 해서 온갖 것을 다 납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 같으신 분은 뭐냐? 그냥 깨친 부처. 부처님은 일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 그래서 모습에 안 머물러. 머물지 않고 모습을 굴려. 모습을 굴린단 말이죠. 그래서 미안 부처는 모습놀이를 해.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딱 달라붙어. 그런데 깨친 부처는 모습을 굴려버려. 모습 굴리기. 요거 이제 다음에 나올 겁니다. 물정과 전물의 차이죠, 이게.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게 모습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최고로 울트라 캡숑이 모습 중에 뭐라고요? 몸뚱이. 우리의 몸뚱이. 지금 나라고 하는 내 몸뚱이. 내 몸뚱이가 변한다. 내 몸뚱이가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것이 있는가? 몸뚱이를 이때까지 맨날 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는가 하고 진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알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 자체성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성이 없다. 자체 지혜가 없다. 그래서 몸뚱이는 지금 내가 지금 입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입이 말을 하는 줄 몰라. 왜? 자성이 없어서. 몸뚱이는 계속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몸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눈으로 봐. 눈으로 보는데 눈이 보는 것이 아니야. 누가 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 아니비설신이가 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걸 기관으로서 빌려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 잘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모습은 변한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대. 모습은 변한다는 거. 그죠? 마니고사님? 예.
모습이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변하는 거죠. 손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하는 거죠.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도 다 변하는 거죠. 눈이 깜빡깜빡 하는 것도 다 변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피가 막 흐르는 것도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이거를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실참을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하면 모습이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 몸뚱이를 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구나. 뭐 하는지 모르면 누가 해요? 바로 본래 면목자리, 이 자성자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성자리가 확 드러나. 자성자리를 찾으러 쫓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걸 먼저 알아야 이 자리가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것이 저절로 된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것이 새말입니다. 백봉 선생님이 40여 년 전에 말씀하신 새말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를 모습 공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요점을 잘 파악을 해서 그대로 내가 실천에 옮기면은 실감이 온단 말이지. 이론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단 말이죠. 왜? 현장에 나가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부처님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일상생활에 나가서 현장에 딱 부딪히면 내 점수가 딱 나와. 몇 점인가 그냥 나와버려. 그러니까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거를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늘 내가 공부를 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를 내가 진짜 피부로 그냥 와닿아. 그러면 모습에 자체성이 없는 걸 알아서 그때부터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다음에 8번에 나오는 그 물상과 그 견성은 불이다 하는데 이 모습놀이와 모습 굴리기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될 게 그 다음 지도리 공식이라요. 지도리 공식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모습 공식이 돼야 돼.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모습에 머물 수 없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이 변하고 자체성이 없으니까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가짜야. 상대성은 가짜다. 가짜다. 상대성이라는 것이 전부 다 허공 꽃과 같은 것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이걸 먼저 딱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성이 나온 자리가 어디냐? 바로 절대성 자리거든. 본래 면목 자리거든. 법신 자리거든. 자성 자리거든. 그래서 일체 유심조 그 자리거든. 그러니까 절대성이 굴린다라는 것을 알아. 그 다음에 절대성이 굴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대성도 공성이라. 절대성 자리도 절대평등성, 공성이라.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허공이 하나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우선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치를 알고 있어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능은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봅시다. 금방 읽으셨죠? 175쪽에. 그러니까 이제 경에 보면 이 저번 시간에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아나나 일체 세간의 크고 작은 내외의 모든 사물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죠? 모습이 일체 만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다 뭐냐? 객체로 육진 경계에 속한다는 거죠. 모든 모습은.
너희 보는 견성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말하지 마라. 자, 모습이라면 변한다.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양변이 딱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크고 작다, 아니다, 바깥이다. 다 이렇게 양변이 존재한다. 모습에는 달라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육진, 색성향 미촉법인 그 육진 경계에 속한다. 그래서 육진 경계에 속하니까 네가 보는 그 본래 네 자리, 이 견성이 늙거나 줄어든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 보는 견성이 늙거나 줄어든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죠? 청안보살님, 견성이 늙거나 어떻게 줄어든다고 말하지 말아야겠는데 왜 늙거나 줄어들지 않지요? 견성이? 예,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이 있으니까 변하고 헛것인데 본래 이 견성자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늙거나 부정불감이죠. 늙거나 줄어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습이 없는데 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견성은 본래 모습이 없는 자리죠.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도 없고 헛것일 것도 없고 진짜죠. 또 거기에 바로 그 자리인데 이 견성이 늙거나 줄어든다고 할 수가 없다. 비유하면 자, 네모난 그릇 속에 네모난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다. 그릇이 있어. 이런 그릇이 있으면 여기 허공이 네모가 났구나. 둥근 그릇에는 둥글게 허공이 있다고 보통 사람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걸 허공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은 이것만 싹 치우면 네모난 그릇만 치우고 둥근 그릇만 치우면 허공은 그대로 있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좀 적나라 해서 법문 시간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지행거사님 계셔. 지행거사님 탈만 딱 벗기면 뭐지요? 허공이잖아요. 지행거사님을 네모난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성미 선생님은 둥근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녀거사님은 세모난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지행거사님 미안합니다. 지행거사님 탈만 딱 벗기면 허공이 그대로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탈인 모습을 딱 보고 나라고 해. 진짜 나는 뭐지요? 바로 허공이죠. 내가 탈은 쓰고 있어. 일시명이라는 탈은 쓰고 있어. 탈은 쓰고 있는데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니까 자꾸 내락해. 이거를. 그런데 이것은 쉬지 않고 변해서 결국은 없어지거든. 지금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자꾸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모든 모습이. 그러니까 육진 경계에 속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육진 경계 색성향 미촉법을 미안 부처는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인데 자꾸 실체가 있다고 자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부처라요. 이 몸 가진 이대로 부처라요. 둥근 그릇 네모난 그릇 치울 필요도 없어. 왜? 이만 이대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알거든. 부처님께서 그 금강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일체의 모든 유의법이 여몽환포영이라고 했거든. 그림자와 같고 꿈만 같다고 했거든. 그러면 그것이 꿈을 꿀 때는 있어. 근데 꿈을 깨고 나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있는 듯하다. 불교에서 잘 말하는 허공꽃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허공에 있는 꽃과 같다. 그러면 내 몸뚱이가 허공꽃과 같아. 일체 유의법이라는 거는 무엇을 유의법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있어.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법이 유의법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있을 때 생기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 유의법이 무엇과 같다? 꿈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실례를 들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는 지 혼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김성민 선생님, 그림자 저 혼자 나타납니까? 그림자는 형체가 있어야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그림자가 변하고 헛것인데 자꾸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본래 부처라니까요. 저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김유성 씨 크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다시 한번.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부처는 부처인데 어떤 부처요? 미암 부처. 부처. 미암 부처. 왜 미암 부처죠? 자꾸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갖다가 자꾸 진짜로 알아서 자꾸 모습에 머물러.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모습 놀이를 자꾸 해. 깨친 부처는 어쩌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전부 실답지 않구나. 그걸 딱 알아. 그래서 모습이 있는 그대로 헛것으로 딱 봐버려. 빈 것으로 딱 봐버려. 그러니까 깨친 부처야. 그래서 우리는 씨가 부처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미한 것만 딱지만 떼면 부처라요. 지금요. 미한 딱지 왜 뗄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괴로움. 우리 안 괴로우려고 되게 노력하지요. 괴롭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괴로움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하지요. 괴로움은 어디서 오나? 머무는 데서 온다.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러. 머무르면 괴롭다. 머물면 괴롭다. 머물면 괴롭다. 김유성 씨, 이제 부산 가실 거지요? 예. 오늘 법문 중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밉다 곱다 하는데 이 마음도 변한다 할 것이다. 그걸 딱 기억을 하셔서 머물면 괴롭다. 머물면 괴롭다. 그러면은 이유를 알지요? 괴로운 이유를 알지요? 그럼 안 괴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지 말아요. 머물지 말면 되죠. 머물면 괴로운 거니까. 머물지 않으면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괴롭잖아요. 괴로우면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탁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변한다 것이다를 하게 되면 참 좋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네모난 그릇 속의 네모난 허공이 네모난 것으로 정해진 것이냐 정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부처님은 우리를 바보로 아시나 봐. 네모난 그릇에 허공에 네모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개를 좀 물어봐야 돼. 이건 유명한 허공 법문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김유성 씨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부처님이 네모난 그릇에 허공이 네모가 났느냐? 그것이 허공이 네모로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지금. 자, 김유성 씨는 어제 허공 봤습니까? 그게 뭐 허공이 모양이 없으니까 예. 그게 봤다고 해도 되고 안 봤다고 해도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고수 만났다잉. 또. 근데 어제 허공을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제 허공을 봤느냐라고 허공이 뭐 있어야 보이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허공은 봤습니까? 허공이 이제 모습이 없는데 이제 시간도 없을 거라는 논리적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100년 전 세계를 봤습니까? 그거는 이제
세 개니까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거는 뭐 일단은 지금 뭐 봤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100년 전 허공은 봤습니까? 100년 전에도 허공은 뭐 모양이 없을 거니까 예. 모양이 없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모양이 없다, 모습이 없다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모습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 돼요? 우리는 전부 모습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습을 잠시라도 안 볼 때가 없잖아요. 눈 감고 보면 끔끔한 걸 보는 것이고, 끔끔한 것도 모습이거든. 그런데 모습이 없다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죠? 허공이 모습이 없으니까 어제 허공, 오늘 허공, 내일 허공. 그렇게 했을 때 봤다 안 봤다라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모습이 없다는 걸 왜 아냐고요. 그죠? 모습이 없는 허공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모습이 없는 허공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나? 우리 지금 허공을 좀 찾아봐야 이 공부가 되거든, 지금. 모습이 없는 허공을 어떻게 찾을래? 이것이 아주 공부의 요체거든, 불교 공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허공을 어떻게 찾을래? 견성 또한 모습이 없어. 그래서 견성을 못 찾아.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 근데 견성을 어떻게 찾느냐는 거지. 김성민 쌤 어떻게 찾아야 돼요? 모습을 통해서 찾아요. 그렇죠. 모습이 없는 거는 무엇을 통해서? 모습이 있는 걸 통해서 찾아요. 그렇죠? 이 궤변입니까? 아닐 것 같지요? 궤변은 아닙니다. 아닐 것 같지요? 진짜입니다. 모습이 없는 것은 어디서 찾는다? 모습이 있는 데서 찾는다. 무와 유가 다 떨어진 자리죠. 있다 없다가 떨어진 자리죠. 그래서 모습을 통해서 모습 없음을 찾을 수가 있다. 어떻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므로 해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걸 알므로 해서 모습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모습 알기는 어렵죠.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가 하는 육군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모습 없는 걸 어떻게 찾아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모습 없음은 모습을 있는 것을 통해서 모습 없음을 찾을 수가 있다. 알 수 있다. 모습 없음과 모습 있음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할 때 허공을 둥근 그릇에 옮겨놔도 허공이 둥글지 않고 네모가 나야 할 것이다. 만일 허공이 네모난 것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네모난 그릇 속에도 네모난 허공이 없다. 이 까닭을 알지 못한다. 앞에서 뭐 견성이 축사해된 것입니까? 담장과 지붕에 차단이 돼서 끊어진 것입니까? 이 까닭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까닭은 바로 이것이 네모난 그릇 속에 네모난 허공이 정해진 것이냐 정해진 것이 아니냐. 허공은 본래 모습이 없어서 정해진 것이 없는 까닭이 이와 같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나나 만일 허공이 네모나고 둥근 것이 없는 줄을 알고자 하면 단지 네모난 그릇만 치우면 된다. 허공 자체는 일찍이 네모난 적이 없으니 허공의 네모난 모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에서 나툰 그 모습만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그냥 허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뚫어져. 그래서 그런 흔적이 이치가 없다. 자, 177쪽에 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6쪽까지 했습니다. 177쪽. 자, 경 읽어주십시오. 일체 중생이 가득한 옛날부터 물질인 물신을 자기하고 오인하여 본심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끄달려서 그 중에서 크고 작은 것을 본다. 예. 자, 일체 중생이 비롯이 아득한 옛날이라 비롯이 없는 때부터 이 말이거든요. 비롯이 없는 때부터 자기를 미하여 내가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부처로서의 나인데 바로 견성짜리인데 자기를 미해서 내가 물질인 줄 알아. 물질인 줄 여겨서 본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하면 육신을 나라고 생각을 한다. 본심을 잃어버리고 또 물질에 끄달려서 그 중에서 크고 작은 것을 본다. 이것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물질에 끄달려서 그 중에서 크고 작은 것을 본다. 이 말은 모습에 머문다는 거죠. 모습에 머물러. 어째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몰라.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거를 몰라. 그래서 몸뚱이를 자꾸 나락해. 사람들이. 몸뚱이를 나라고 해서 그 속에서 그 모습에 끄달려서 크다 작다 뭐 넓다 좁다 어쩌다 계속 이렇게 분별심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 이 모습은 어디서 바로 그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대성인 작용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잊어버렸어. 이거 치우면 안 되는구나. 원래 우리가 이 절대성 자리가 있단 말이죠. 이걸 절대성 자리라고 하자. 이걸 허공자리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온갖 걸 다 놔둬. 지금 사람도 놔두고 산도 놔두고 집도 놔두고 자동차도 놔두고 다 놔둔단 말이죠. 놔두는데 여기서 일어난 것은 요 허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서 이것이 공성이거든. 허공이 빈성품이거든. 빈성품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빈성품이라. 이것도 그러니까 공성으로서의 자동차, 공성으로서의 사람인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본래 나는 이 허공이 낸 줄을 모르고 이 모습에 자꾸 달라붙어.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 그런데 이 모습도 본래 텅 빈 성품이라. 그래서 이 허공과 이 모습이 둘이 아닌 사실을 잊어버렸어. 맨날 둘러봐. 그래서 공성이다 말이죠. 이것을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저 내 그거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요거를 알아야 지금 그 다음에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냄비가 있어요. 중냄비. 그래서 여기서 불을 지펴. 그러면 축이 막 이렇게 올라와. A축, B축, C축, D축, E축 이렇게 퍽 끓고 퍽 끓어. 이렇게 모습이. 그러면 A축은 제일 크니까 부처님 30 이상 80종호 30 이상 80종호 부처님 30 이상 80종호를 낮추셨죠. 요거는 제일 미하니까 중생, 요거는 좀 더 세니까 보살님. 그죠? 이렇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불이 싹 사라지면 부처님 30 이상 80종호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우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30 이상 80종호도 사라져. 왜?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반드시 꺼진다는 거죠. 그런데 봅시다. A가 30 이상 80종호 부처님 몸을 태어났어. 부처님 몸을 놔두었어. 그런데 이것의 재료는 무엇이냐? 축이라는 거예요. 축. A축, B축,
C죽, D죽, E죽. 죽은 죽이야. 그 바탕인 그 체는 죽이야. 근데 작용은 30 이상 80종의 부처님의 몸매로 태어났다. 우리는 어때요? 하도 분별심이 많고 하니까 찌그러졌어. 우리는 찌그러졌어. 근데 바탕은 뭐예요? 죽이죠. 찌그러졌다 해도 죽은 죽이죠. 중생도 중생 죽이죠. 이건 중생 죽.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기본 그걸로 딱 머리에 넣고 해봅시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아득한 옛날부터 뭘 중생이라 한다고요? 저기 김성미 선생님, 뭘 중생이라 한다고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줄 몰라서 모습에 머무는 그것이 중생이라요. 중생지견을 쓰는 것이 중생이라요. 본래 부처인데 모습이 실답지 않다는 걸 몰라. 잊어버렸어. 그래서 자기 본분사를 잊어버리고 모습에만 들어앉는 거야. 그래서 모습놀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아득한 옛날부터 육신, 물질인 육신을 내라고 한단 말이지. 자꾸만 내라고 하여 본래 그 자리를 잊어버렸어. 잃어버리고가 아니라 잊어버리고가 맞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건 잃어버리는 건데 잊어버리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고 물질에 끄달려, 다른 말로 하면 모습에 끄달려서 그 중에서 막 분별을 낸다는 거죠. 자, 강의를 저기 지행도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물정과 전물의 차이를 설명하신다. 즉 중생들이 삼계 유심과 만법 유식을 망각하고 육진 경계가 외부에 현존한다고 믿고서 모습에 쏠려서 경계를 분별하고 물질의 대소와 광협의 구애를 받는 것을 물전이라고 하고, 성인들이 일체 유심주를 알아서 자신의 현량인 물질 경계에 장애가 없는 것을 전물이라고 한다. 즉 일체 유심주를 또 한 번 언급하신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워버렸는데 죽 갖고요. 이게 죽이야. 바탕이 죽이야. 죽인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모습을 놔두어. 여기도 모습을 다 놔두어. 원래 허공성인데 모습을 놔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물전과 전물이죠. 그러니까 물전, 모든 상대성, 모든 모습은 절대성의 군림세라. 모든 상대성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절대성 자리에서 나왔어. 그래서 상대성은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라.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라. 군림세. 백봉쌤이 참 얘기를 잘 해놓으셨죠. 상대성은 작용이야. 용, 작용. 절대성은 체, 바탕.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본래 그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일어난 작용이라. 이 체에서 일어난 작용이라.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 상대성은 막 A죽, B죽, C죽, D죽 막 이렇게 푹푹 끓어도 어떻게 해요? 절대성의 성품이라. 절대 평등성의 성품이라 말이죠.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다. 일체 만법은 모두 일체 유심조죠. 무엇에서? 일체 유심조 할 때 그 심은 바로 절대성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심은.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법은 어디서 나왔다? 절대성 자리에서 나왔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전이란 말은 물전. 물전이란 말은 이거죠. 이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절대성에서 이 바탕에서 나온 작용인데 이 모습들이 변하고 헛것인데
아 진짜 실체가 있는 걸로 생각하네. 그림자가 지 혼자 나타난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림자가 지 혼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림자는 이 형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물전이라는 말은 이 모습이 전부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그냥 모습놀이를 한단 말이죠. 이걸 물전을 모습놀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지워버려. 물전은 모습놀이. 간단하게 말해. 그러면 잘 이해가 되시죠? 모습놀이. 모습놀이는 뭘 모습놀이라고 한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줄 몰라. 이것이 그냥 모습은 하나의 작용인데 이것이 천주한단 말이야. 실천전. 그리고 전물. 전물은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모습 굴리기죠. 모습 굴리기. 전물이라는 거는 이것의 본래 바탕자리는 절대 평등성인 자리다. 텅 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런 허공꽃과 같은 상대성인 모습을 나춘다. 이건 하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알아서 모습에 머물지 않고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전물이라요. 전물. 그래서 물전은 모습놀이, 전물은 모습 굴리기. 이렇게 하면은 알아듣기 쉽죠? 자, 그 다음에요. 물질에 끄달리는 물전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제 마음이 만든 삼라만상을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착각하면서 모습에 쏠리는 버릇에 젖어서 육신을 자기라고 오인하고 본심을 잃어버리고서 외부의 경계에서 크고 작은 차별상을 보는 것이다. 즉 고명 묘성이 오중에 있으면서 공연히 미를 인식하려고 하는 무명으로 말미암아 오온인 신심이 생기고 그리고 제 마음이 제 몸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제가 만든 경계에 스스로 속아서 물질 세계에서 유매하게 되면서 크고 작은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즉 제각기 소속된 세상에서 제2월인 견정으로 보이는 삼라만상을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서 다시 그 경계를 반연하여 새롭게 분별하는 반연심을 일으키는 착각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예,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축 생각하면, 축냄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자, 축냄비에 축이 끓고 있어. 축이 끓고 있는데 A, B, C, D로 막 축이 끓으면 A, B, C, D는 모양은 각각 달라. 그렇지만 그 바탕은 축인데 모양만 다 달라. 그래서 A와 C는 서로 보면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뭐 딴 물건인 줄 알아. 그런데 바탕은 다 축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명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 자리가 너무 밝은 자리라.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보명묘성이 오중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밝은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아주 밝은 자리란 말이죠. 그 명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자기가 너무 밝으니까 밝은 것이 뭐지? 밝은 것을 알고 싶다? 이런 한 생각을 일으켜. 그렇게 해서 주화객을 딱 나눠버려. 거기에서 주화객을 나누어서 객에다가 자꾸 자기가 한 생각을 일으킨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갖다 달라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명으로 말미암아 온인 신심이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몸이 뭐지요? 변하고 헛것인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경계에 스스로 속아. 어떻게? 본래 나는 이 절대성 자리라 절대평등성 자리에서 온갖 모습을 다 놔두어. 그런데 모습에만 들어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김미선 선생님 탈 싹 벗어버리면 뭐죠? 허공. 그래서 우리는 이만 이대로, 색신 이대로 법신이라. 법신을 찾으려면은 색신을 통해서 찾아야 되죠.
모습 없으면 모습을 있는 것에서 찾아야 돼. 모습이 어쨌단 말이에요. 모습이 그림자라는 걸 알면 그냥 법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금방 그 부처님 네모난 그릇 그 얘기죠. 네모난 그릇이 그대로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네모난 그릇을 그냥 헛것으로 봐. 빈 것으로 보면 허공이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을 하면 쉬운데 우리 몸이 마찬가지라요. 지금 일시명이 이렇게 있어요. 일시명을 지금 보이는 우리의 사이클로 보이는 그걸로 보면 일시명이 이렇게 보여. 그런데 딴 사이클에 있는 사람은 일시명을 이렇게 보지 않거든. 그러면 일시명의 이 몸이 변하고 헛것이지요. 헛것이지요. 허상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일시명을 볼 때, 아, 일시명의 저 모습이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바로 빈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바로 허공이 보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 근데 보통은 구름만 봐.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구름 니 절로 좀 가라. 이렇게 해서 하늘 봅니까? 위에 봐야 됩니까? 김희 선생. 아, 김성미 쌤하고 미자가 닮아갖고 내가 헷갈린다. 미자가 김성미 쌤. 네. 이 하늘 구름이 있는데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구름을 빈 것으로 보면 됩니다. 네. 구름이라는 것은 인연과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구름이 헛것이구나. 이런 하늘을 그냥 구름을 놔두고 그 마음 그대로 놔두고 허공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로 그거라. 지금 이 몸 이대로 놔두고 바로 법신자리를 보는 방법이 돼. 그러니까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다 이 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신이 뭐를 알아야 된다? 색신이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확실히 알면 그 마음 그대로 색신 이대로 두고 법신이 된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지금 야청쌤 해놓으신 이 강의가 그 말입니다. 제가 만든 경계에 스스로 속아. 그러니까 나는 고래 절대 평등성 자리인데 인연과 조건도 다 공한 것이죠.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물질 세계에 윤회하게 된다. 왜 윤회하게 되나?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그래서 윤회하게 돼서 크고 작은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모습이니까 크다 작다가 달라붙죠. 그리고 제각기 소속된 세상에서 제2월인 견정으로 보이는 삼라만상을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보고 있어. 내가. 근데 여러분도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같은 사이클을 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잠자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렇게 안 보여요. 고양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 보여요. 저번에 테든가 그거 보니까 우리는 눈으로 색을 감지하죠. 근데 박쥐는 음파를 쏘아서 그 음파로 색을 감지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우리는 눈으로 색을 감지하지만 박쥐는 음파로. 자기의 인연과 입처에 따라 다 다르죠. 입처에 따라서. 그래서 견정이라는 것은 본래 그 진, 견성인 그 보는 성품, 진에다가 뭐가 섞인 거라고요? 망이 좀 섞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견정 안에는. 견성 플러스 사이클이 있는 거죠. 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라만상을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서 그 경계를 반연하여 새롭게 분별하는 반연심을 일으키는 착각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께 오기 전에 너무너무 고민이었어. 이 세상이 있는가? 이거였거든.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었거든. 이 세상이 있는가? 눈으로 보고 있어. 세상을 보고 있다고요. 세상을.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고민이라. 이것이 있는가? 이것이 있다고 누가 증명해 줄 것인가?
해결이 됐죠? 이거 해결됐죠? 어떻게? 이 세상은 망인 것이죠. 내가 보는 사이클로 인연과 조건, 내 입처에서 보고 있죠. 입처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망이 사라지죠. 이 세상.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내가 보는 이 세상이 진짠가 가짠가 그렇게 고민을 했단 말이지. 이 세상이 있나? 어떻게 해서 저 사람, 내가 말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볼 수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나를 봐? 이런 것이 너무너무 궁금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으로서 해결이 됐단 말이죠. 여기 와서 백봉쌤한테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 경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참말로 우리 그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자, 우리는 부처인데 무슨 부처요? 미암 부처야. 미암 부처라서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인데 그림자를 자꾸 진짜로 알아. 그렇게 해서 물전이 되는 거예요. 모습 놀이를 자꾸 해.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177쪽 한번 보십시오. 일체 중생은 물질인 육신을 자꾸 내려해. 내라고 하니까 본심을 잊어버리죠. 잊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모습놀이를 자꾸 해.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물질을 능히 굴릴 줄 안다. 전물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본래 나의 이 절대 평등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이 모든 이 모습은 변하고 할 것이야. 그래서 여기 머물 수가 없어. 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 거야. 그렇게 알아서 모습을 그대로 빈 것으로, 모습을 그대로 헛것으로 봐. 모습을 그대로 그림자로 봐. 모습을 그대로 꿈과 같이 봐. 그래서 모습에 머물지를 않아. 그렇게 해서 모습을 굴려. 이것이 전물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을 능히 굴릴 줄 알면 열애와 같이 된단 말이죠. 중생지견을 벗어나서 부처지견을 쓰는 거죠. 부처지견은 뭐가 부처지견이라고요? 청한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인 줄 알아서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는 걸 아는 것이 부처지견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그대로 헛것으로 빈 것으로 알아서 그대로 굴려버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인 줄을 알아. 그렇게 해서 모습에 머물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질을 능히 굴릴 줄 알면,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을 잘 굴리면, 이 말하고 같습니다. 열애와 같이 되어서 본래 부처였으니까 중생지경만 떼어내면 부처 되는 거죠. 열애와 같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원명하여서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한 틀의 끝에 시방국토를 모든 영이 포함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본래 절대 평등성짜리, 나 본래 허공으로서의 내인 걸 안다는 거죠. 자, 그때 김미 선생 이 자리에서 부처되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이 자리에서 부처되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목적이든 뭐 내가 아니다 그거를. 일체의 모습을 실답지 않게 보는 거지요.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서 그냥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부처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지견을 쓰기 때문에, 중생지견은 뭐가 중생지견이냐? 모습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 모습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인데, 제법이 무아인데, 근데 자꾸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 선생님 옆에 계시는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홍자. 네. 불명이 뭐라고? 법상업이요. 법상을. 네. 우리 손에는
저기 달님이 많이 오시네, 그지? 자성월, 정해월, 덕만월, 법상월 보살님. 같은 계열이 자, 법상월 보살님. 어쩌냐 꿈에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요새 당첨된 사람이 없어. 200억이 됐어. 200억이 되면은 오늘 저녁에 이제 저녁에 이제 꿈을 꿨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은행에 일어나자마자 가시겠죠? 어때요? 은행에 안 가십니까? 가십니까? 꿈이었으니까 안 가겠지. 왜 꿈인데 안 가시죠? 꿈이 어쨌길래 로또에 200억에 당첨이 됐는데 안 가시는 겁니까? 꿈이 뭐길래? 꿈이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꿈이 가짜인 줄 알잖아요. 꿈에 로또에 200억에 당첨이 됐지만 꿈 자체가 가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도 가짜예요. 그 안에 일어난 일들이. 그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 뭐? 꿈이 가짜야. 꿈은 가짜다. 요거를 알아. 그렇죠? 그러면 이 꿈에 휘둘립니까? 안 휘둘립니까? 목매한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그 혼자 꿈풀이도 하면서 네. 휘둘릴 수가 있지만 그게 네. 가짜라는 걸 아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꿈에 왕이 됐어요. 꿈에 왕이 됐어요, 보살님이. 그러면 꿈에 왕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왕이다 합니까? 안 하죠. 왜? 꿈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달라붙겠습니까? 머물겠습니까? 안 머물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라요. 우리는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줄을 몰라. 모른다. 그래서 내가 해서 기분이 나쁘고 막 매이잖아요. 머물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하고 헛것인 거 모르네. 이렇게 탁 알면 되는 거죠. 내가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아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습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모습에 절대로 끄달리지 않고 머물지 않을 거라. 모습 놀이 안 할 거라. 근데 우리가 잘 몰라. 100%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신 분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제 한번 듣기라도 듣지만 외부에 나가면 네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야 라고 했다가는 야가 미쳤나 이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확실히 알면 모습에 머물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가 몰라. 몰라서 뭐가 된다고요? 울전이 되거든. 그런데 꿈이 가짜인가 확실히 알듯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확실히 알면 전물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일처의 모든 모습이 내가 쓰는 모든 망심이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망심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거를 자꾸 실참을 하는 거예요. 실참을 해서 진짜 모습이 있는 듯한 것이구나. 있는 듯한 것이구나. 헛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뭐가 온다고요? 행복이 그때 오는 거죠. 그전에는 행복이 올 수가 없죠. 행복, 자유 이 말은 이 절대평등성 자리의 다른 이름이라요.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정과 전물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강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그러나 보명요성이 공적 영지한 자기 본모습인 줄 알고 나아가 바깥의 마음법이 제 마음에서 투영된 것인 줄 안다면
몸과 마음이 원명하여 삼라만상이 내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즉 외부의 경계가 없고 따라서 대수나 광엽이라는 장애가 없다. 이렇게 외경이 허공꽃과 같은 하나인 줄 알고 삶을 능히 잘 불리는 것이 전물이다. 이것은 시각현상과 그것을 알아보는 견정도 모두 무시견망임을 아는 부처님의 견처이니 이러한 진제를 통달하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한 터럭 끝에 시방국토를 모두 포함한다는 말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지금 쓰는 견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진심인 공적 영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성결 문제이다. 그리고 일체 유심주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해답이 그 안에 있다. 예, 이러한 진제를 통달하면 이 말이죠. 일체 유심조를 통달을 하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한 트럭 끝에 시방국토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눈으로 내 몸을 봐. 내 몸을 봐서 아, 이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해서 몸에 싹 들러붙어. 그죠? 그러면 이 몸이 나다라는 그 한 생각이 허공을 덮어버려. 허공을 덮어버려서 내 머리에서 요만큼이 나라, 지금 나라고 돼서 허공 속에 내가 있게 돼요. 큰 허공이 있고 그 속에 내가 있게 돼. 그런데 내가 바로 무엇이요?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본래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걸 낮추었다. 그래서 이 몸뚱이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봐. 어떻게 변하고 헛것인 것으로 사실 그대로 보면 바로 허공이 내 속에 있게 되죠. 허공 입구로 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이러한 진짜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바로 앉은 자리에서 한 트럭 끝에 시방국토를 모두 포함해. 그 한 생각이 본래 그 한 생각은 모습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한 털 안에 시방국토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 나가돼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내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아느냐,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나눠줍니다.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된 판인지 요 한 생각, 몸뚱이가 나다 이러면 막 이 한 생각이 전 허공을 덮어버린다. 그냥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전 허공을 덮어버려. 그래서 본래 내가 누구였는지를 생각도 못해. 잊어버렸어. 뭐 몸뚱이만 내다 이래. 근데 몸뚱이를 내라고 잡으려니 잡을 수가 있나? 쉬지 않고 변해서 가버리는데 이 몸뚱이도 잡을 수가 없고 허공도 잡을 수가 없어.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못 잡고 이 몸은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단지 지금 말하고 듣는 이 자리만 있을 뿐이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꾸 모습에 순식간에 들어가고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잊어버리시지 마라 이거지. 변한다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안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견과물상은 불이다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요 지금 앞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 다음에 견과물상은 불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입니다.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이 본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많이 펼쳐서 해놓으신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습 공식을 해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모습을 잘 보이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인 걸 알아. 가짜인 걸 알아. 그래서 이 상대성은 무엇이? 절대성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낮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모든 이 절대성이 굴린다는 걸 알아. 그런데 상대성도 절대성도 전부 빈 성품이라.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것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이가 되려면 해야 되나? 둘이 아닌 거. 둘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인 것도 아니고 둘이 아닌 것이죠. 이거를 그냥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하나가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A와 B가 있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런데 A와 B가 하나가 되려면 A와 B가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가져야 하나가 될까? 김유성 씨. 예. 예. A와 B가 있어요. 김유성 씨가 있고 나가 있어요. 그죠? 예. 둘이 있잖아, 지금. 근데 김유성 씨와 내가 만약에 하나가 된다면 A와 B가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가져야 하나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체성. 그 체성이 어떻게 됐길래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A라는 체성이 있고 B라는 체성이 있을 건데요. 그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 바닷물 하면 예, 이제 두 컵에 있던 걸 하나로 이제 부으면 예, 예, 둘이 아니게 되는 것과 같이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바닷물 이러면 말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가 생활에서 잘 안 돼. 그게 뭔 말인지 몰라. 바닷물 이론적으로는 되지. 근데 실제로 하나가 되는 거를 경험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할 수가 없지요. 내가 바닷물 될 수도 없는 일이고, 그죠? 다른 말로 또 한번 표현해 보시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저기 법상물 보살님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기 뭐고 쌍방 뭐죠? 일방적인 거 아니라 요새는 쌍방이 굉장히 유행이잖아. 하나가 되려면 A와 B가 있어. 하나가 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모습에 매이지 않는. 모습에 매이지 않는다. 비슷하게 가긴 했는데 이래 저기 뭐 그거 있죠.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원각경에 나오는 겁니까? 인지 발심이 과지의 각과 같아야 된다는 거. 인지의 발심과 과지의 각이 같아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인지의 발심과 과지의 각이 같으려면 왜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이거 지금 그 말입니다. 이거 원각경에 나오나? 능음경에 나옵니까? 그거에? 자, 인지의 발심과 과지의 각이 같으려면 그 말이죠. 같다는 거는 하나라는 말이죠. 어째야 되노? 인지의 발심이 어째야 되고 과지의 발심이 어째야 하나가 되나? 인지의 발심, 과지의 각이, 과지의 각이 하나가 되려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 하나라는 말은.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뭐고 이거 하나가 되려면. 그러면 이걸 좀 남겨놔야 다음에 또 오시겠지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